먼저 LIS, 즉 엑스트라 헬프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IS는 엑스트라 헬프라고도 불리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제한적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약값이 비싸서 부담을 느끼시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처럼 주 당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기관인 사회보장국, 즉 SS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IS로 얻게 되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파트 D, 약보험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약보험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고요. 애뉴얼 디덕터블이 면제되고 처방약 코페이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파트 D의 레일 인롤먼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LIS는 약보험 비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 D 혹은 MAPD 플랜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IS는 약보험을 절약하시려는 시니어 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에이전트 분들에게도 오프 시즌에 세일즈의 기회를 제공해 줄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왜냐하면 LIS는 AP나 OEP와 상관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LIS 승인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SE 피드가 발생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고객분들한테는 자신들이 몰랐던 혜택을 찾아준 아주 고마운 에이전트로 기억이 되면서 고객들의 신뢰와 리텐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웨비나를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LIS, 즉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디케어 자격입니다. 즉 메디케어 파트 A나 B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 조건으로요. 미국 50개 주 또는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LIS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인컴과 리소스 기준을 살펴보겠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개인 애뉴얼 인컴은 약 23,940불 이하, 부부는 약 32,460불 이하일 경우에 LIS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리소스, 자산 기준도 필요한데요. 개인은 약 18,000불, 부부는 36,100불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리소스는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 주식, IRA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이나 차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은 리소스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프라이머리 집 한 채, 차량 한 대, 생명보험, 장례 비용, 귀금속 등 개인용품 등은 리소스 리밋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LIS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2, 3천 불 정도로 매우 엄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안 되더라도 LIS는 가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메디케이드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의 인컴과 에세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고객분들이라면 LIS 신청을 꼭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IS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엑스트라 헬프 LIS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메디케이드 상태에 따라서 혜택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레벨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레벨 1은 일반적인 LIS 신청자 그룹으로 보통 소득이 연방 빈곤선 약 100에서 150% 사이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그룹은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제네릭 약은 5불의 코페이, 브랜드는 약 12불 정도의 코페이를 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벨 2는 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듀얼 엘리저블 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경우 약값 부담이 훨씬 더 낮아져서 제네릭은 1불대, 브랜드 약은 4, 5불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이 그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약값과 약값에 코페이가 없습니다. 제네릭과 브랜드 모두 거의 비용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다. 이 코페이는 2026년 기준이고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페이 이외의 베네핏, 그러니까 보험료와 디덕터블, 내일 이노멀 페널티 면제는 레벨 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자동으로 넣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LI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그리고 SSI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LIS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LI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베네핏 가운데는 아시는 것처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그리고 LIS 등 다양한 형태의 베네핏들이 있는데요. 이 구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MSP나 LIS까지 모두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MSP나 LIS를 직접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혜택을 받고 계시다 보니 마치 메디케이드가 약값도 내주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디케이드, MSP, 그리고 LIS는 각각 목적과 운영 주체가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 혜택을 동시에 받으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메디케이드는 전반적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은 파트 A와 B 보험료와 일부 의료 비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MSP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웨비나 주제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자격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메디케이드는 파버리 레벨이 100% 이하, MSP는 135% 이하, 그리고 LIS는 150%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 이하이신 분들은 메디케이드와 동시에 MSP, LIS를 한꺼번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개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기능과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시면 고객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관할을 하죠. 그리고 MSP 역시 주정부 소속이고요. 하지만 LIS는 연방 소셜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LIS, 엑스트라 헬프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진행 상황도 확인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신청이고요. 소셜 시큐리티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SSA.1020 서류 이 폼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LIS 신청을 위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신원, 소득, 그리고 자산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메디케어 넘버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 정보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펜션, 근로소득, IRA나 401k 인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산 정보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스테이머니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주식, 본드, CD 계좌, 또 일부 은퇴 계좌 정보 등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연락처 정보도 필요합니다. LIS 신청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보고 계시는 이 SSA.1020 폼을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를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 이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 이 LIS 관련해서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폼에 관한 것일 겁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했더니 이 서류가 날라왔는데 이게 뭔가요?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이 폼 잘 눈여겨보아 두셨다가 고객께 질문을 받으시면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인컴과 자산 등을 확인해서 신청 가능하신 분이면 신청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다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ssa.gov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메디케어를 누르시고 파트 D 엑스트라 헬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소셜국 어카운트를 통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소셜 어카운트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로그인하는 것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카운트 없이 로그인하지 않고도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어플라이 온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이랑 연결이 돼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부부의 LIS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겠죠. 그리고 또 LIS와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MSP까지도 동시에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 소셜국에 신청한 LIS의 정보가 주 당국으로 옮겨지면서 각 주에서 다시 MSP 자격을 리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신청하지 않고도 LIS와 MSP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모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IS 신청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LIS는 별도의 카드가 있거나 고유 번호가 따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LIS를 받고 있는지 또 잘 모르신 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이후에 승인 과정부터 실제 약국에서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객이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셜국에서 인컴과 에세 정보를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승인이 되면 우편으로 어프로벌 레터, 즉 승인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초록색이니까 고객분들한테 이제 소셜국에서 초록색 편지가 날라오면 잘 보관하시라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면 더 좋겠죠.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LIS는 별도의 카드나 번호가 없습니다. 승인 후에는 바로 CMS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메디케어 파트 D나 MAPD 일반 어드밴티지 플랜 카드를 제시를 하시면 약국 시스템이 자동으로 LIS를 확인하고 해당 코페이를 적용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어프로벌 레터가 가장 중요한 확인 서류이고요. 별도의 LIS 카드는 없고 실제 혜택은 약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S 승인 이후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 입장에게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에이전트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LIS가 새로 승인이 되거나 또 레벨이 변경되거나 LAS 레벨 1에서 2로 혹은 2에서 3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LIS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SEP가 열리게 됩니다. AEP나 OEP 기간이 아니어도 고객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SAP를 통해서 메디케어 파트 D, MAPD 플랜을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LIS 승인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 에이전트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값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에이전트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일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겠죠. 또 고객분들의 신뢰까지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대상은 바로 레벨 1 LIS 고객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레벨 2와 3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메디케이드와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LIS 고객분들은 메디케이드는 안 되지만 인컴과 에셋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대략적으로 개인 인컴 23,940불 이하, 부부 32,460불 이하, 또 에셋은 개인 18,090불, 부부 36,100불 이하이면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LIS 가능성을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메디케이드보다 문턱이 확실히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시즌에 고객들을 만나시면 꼭 세일즈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IS는 카드나 번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고객들 본인도 LIS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LIS나 그 레벨을 에이전트 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디케어 링크에서 하시는 겁니다. 많이 익숙하진 화면이시죠? 보여드리는 김에 LIS 레벨과 가능한 플랜들 같이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LIS 레벨 1을 갖고 계시죠. 지금 갖고 계신 플랜을 보면 엔덤 듀얼 어드밴티지로 QMB를 아마 갖고 계신 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엔 또 약값이 어느 정도가 될지 별도의 확인 없이 우리가 추정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LIS 레벨 1이니까 제네릭은 5불 10센트, 브랜드는 12불 65센트 정도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레벨 2를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겠고요. 이분의 경우는 약값이 제네릭은 1불 60, 브랜드 4불 90 정도라고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레벨 3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플랜 갖고 계신 게 확인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약값이 거의 커버가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